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민주당이 주도한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현재 선고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해동 부분 역시 이러한 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김영기 의원님, 네. 국회가 핵심적인 탄핵 사유로 삼은 게 내란 동조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 이거였는데 그 근거가 삼청동 안가 회동에 갔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게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전부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그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탄핵 소추 발의 횟수에 대한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줄줄이 그 탄핵한 소추한 인물들에 대해서 8번째, 9번째 계속 기각이 나왔을 때 이러한 책임들을,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공권력의 낭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이 돈이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실패를 줄줄이 한 정당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주는 정당 지원금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연대해서 조금 더 탄핵 소추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반 법률적 지식이 높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줄 탄핵을 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기각 예상은 굳이 높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아마 조기 대선 앞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행태라는 것이 저와 같은 그야말로 기각이 될 줄 알면서도 던지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업무 방해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 법사위의 모든 것을 중지시켜 놓고 다 줄탄핵하는 것이 정말 민생 법안이 다 모이는 데가 법사위인데요. 청원 소위 그런 탄핵만 관련된 부분만 하고 다른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법사위의 법률적인 잼 현상이 국가에 얼마나 어떤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생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큰 곤혹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 측은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도중에 퇴장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것도 탄핵 사유로 삼았었죠. 오늘 헌재가 이 부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정 위원장님. 네. 노려봤다.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그래서 탄핵돼야 한다라는 부분, 그건 정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도 하지 않겠다. 판단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려봤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죠. 그냥 노려봤다는 그 취지 자체는 우리가 국회를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계엄이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배제의 정치, 그게 군과 경찰을 동원한 것은 탄핵 사유가 맞다고 한 것처럼 어떤 일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나 야당 대표에 대해 이렇게 째려봤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서 보시지만 어떤 중도의 본회의장을 사퇴했다, 퇴장해버린 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탄핵의 조건 말고도 안가회동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12월 4일 날 본인 주장은 네. 주말 연말 모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헌법재판관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변론도 이래고 2시간 만에 이걸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럼 12월 4일 날에 언제 4명 민정수석과 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 약속을 잡았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이 있었는 상황에서 비상상황인데 연기나 취소나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지, 그리고 4명에서 모여서 안가 비밀회의하는 장소에서 대통령 없이 모여가지고 예. 연말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선물처럼 왜 휴대폰을 다 교체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뒤돌아보면 아무리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중대한 거라 하더라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의혹이 있으면 해결하고 본인들도 그것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변론을 했다는 것도 저는 아쉬운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라는 그걸 전제로 하고도 전제, 예. 예, 그것만으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자, 이 반론은 제가 박 장관의 얘기 듣고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우선 119일 만에 복귀하게 되셨는데 좀 소감이랑 앞으로 계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에게 소감을 묻는 것은 좀, 감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기간 시간을 사무실에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결혼이 끝났는데, 네네. 이거를